그 특징주 하이테크팜 기관의 단기 매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루 뭐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주나 싶을 정도로 시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하이테크팜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 원료 의약품 생산이에요. 주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최대 주주가 이탈리아 제네릭 업체 ACS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테크팜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내 기업이라고 좀 보기엔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국내 뭐 바이오나 관련된 이런 업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꾸준한 어떤 매출을 보여줍니다. 이익 구매이 좀 좋았다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래처가 좀 확고하고요. 어떤 신성장 동력 이런 거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알 길은 없어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항생제 시장이 워낙 크다라는 거는 자명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재 캐시카우 역할이나 또 주 거래처의 내용을 본다면 탄탄하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슈 같은 경우 뭐 메르스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 다 뭐 지카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에 관련된 어떤 그 개별주들이 뛰잖아요. 저는 참 어이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항생제 관련돼서 쭉 본다면 작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하이테크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기업적 내용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특징적으로 기관 매수가 엊그저께 매우 강하게 들어왔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500억대가 들어왔으니까요. 500억이 아니라 50억인가요? 헷갈리네요. 여러분 한번 직접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500억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거든. 그쵸? 56억이죠. 56억이 4월 14일날 좀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좀 외국이랑 같이 들어와 주는데 하이테크팜 이 점에 있어서 기적으로 14,900원 지지다. 이탈되면 손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고점에 지금 14,000 여기 15,000원대 있잖아요. 이거 15,000원 아니고 16,100원 다시 한번 만나는 반등과 또는 넘어서면서 17,000원까지 단계 상승. 단계라니까 하루 이틀은 아니겠죠. 하루 이틀 가면 땡큐고 안 가면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 상승 마디까지 좀 존재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자기 고점을 넘어간 이후에 첫 눌림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자기 고점을 넘어간 다음에 첫 눌림에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터닝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하이테크팜 매매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젠 유전자 감별을 통한 분자 진단 시약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 이구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 하면 뭐 셀티로라든가 제약 업체도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자 진단이니까 항생제 아까 같은 하이테크팜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급락 주고서 여기서 밀려서 내려가야 될 국면인데 4월 달에 어때요? 전환이 돼 버렸어요. 보시죠. 거래량이 터졌어요. 결국 이 거래량이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빠져 내려가겠다는 얘기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 주다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안 내려가고 뭐예요? 어디서 뭘 해요? 4월에 들어서 거래량 치고 올려버렸어요. 이 양봉이 의미 있는 변환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횡보 눌림 하다가 지금 떴으니까 35,000원이 손절 기준가 매매로 깨지면 아웃 안 깨지면 매수 포인트. 혹시나 깨졌다고 꽉 끌어올려서 하여튼 35,000원이 종가 이탈 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빠지려 했다가 살아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얘는 1차적으로 42,000원 목표가 2차로 45,300원 목표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000원 목표가도 있지만 45,000원의 목표가라면 45,300원 하면 올해 자기 고점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는 시즌이죠. 근데 이 하이테크팜하고 시즌하고 지금 보시면 두 개가 특징이 비슷합니다. 순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쌍끌이 들어와주고 업종이 보면 바이오 쪽하고 관련이 바이오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기존 바이오 업체들은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얘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실적은 그래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반응을 저는 못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네들이 반등 나온다. 실적에 대한 상향 전망 보고서가 시제는 뭐 증권사들이 짜고 치는 고서인지 맨날 올해 내내 나와요.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바뀌는 이 시점부터는 이거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을 해요. 거래가 터닝했던 저 시점부터는 그래? 그러면 저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 저런 실적 보고서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의 전환을 해보게 됩니다. 두 종목을 매매 포인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 G20 재무장관회의입니다. 뭐 일본의 지진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이슈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본 지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엔화캡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참 G20 재무장관회의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주중에 거기서 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중에 일본 지진 났는데 G20 재무장관에서 엔화 개입에서 구두 경고한 거예요. 특히 미국이 하지마. 용인해줬잖아. 더 이상 니네 나서지마. 엔화는 약세로 가기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 지진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 지진 난 게 과거 2011년도에 원전 사태, 쓰나미 사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거냐?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죠. 특히 반도체 쪽은 보지 않겠나라 싶은데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 그렇게 생기고 나서 일본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다고요. 소비 위축이 됐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수출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긴 합니다만 내수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실물 경기 상황이 어두운 상황에서 일본의 지진은 이게 긍정의 효과로 긍정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냐라고 물으시면 오히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가격 상승들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노린 반발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오히려 증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정책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자산 시장에는 더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요. 가뜩이나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일본의 경제 성장력 하향과 일본의 소비 심리 위축은 더욱더 자명해질 겁니다. 내 당장에 땅 갈라져가지고 죽을 판에 거기다 대고 집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투자하고. 없잖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안 심리 구간에서는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 세계 소비가 지금 위축돼가지고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아니다 말이 많은 상황에서 중국, 일본의 지진은 엄연히 말하면 반발적으로 나타날 기업들은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땐 반도체가 좀 유력하지 않겠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경제 상황이나 전 세계 증시 상황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시재무장관에서 이제 엔화에 대한 구두 경고죠. 말 대놓고 한 겁니다. 하지마. 엔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달러와 추이해서 그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만 엔화 약세를 제가 지난해에 봤기 때문에 125엔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전년도 그 고점일 때. 그리고 나서도 올해 들어와서도 시장이 긍정의 요인으로 크게 봐서는 안 된다. 상승의 요인은 단발적으로 봐라. 엔화 약세를 간다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의 회귀로 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산유랑 회의 결과 뻔한 거 아닙니까? 이란이 뭐 사우디랑 그래 미안해 서로 우리 잘 지내보자 바로 할 것 같습니까? 앙숙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앙숙보다 더 앙숙입니다. 이 점을 본다면 뻔했던 결과였다고요. 17일날 결국 뭐 특별한 회의가 아닌 그냥 만나서 다시 한번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라는 거. 유가에 대한 충격은 충격이라도 유가의 어떤 그 감산이라든가 원했던 국가들은 러시아라든가 중남미 산유국들라든가 아주 속 터진 일이 돼버렸죠. 이란하고 사우디 때문에.